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의 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의 위치, 기억하나요? 방향의 위치를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의 위치를 우리는 방이라고 배웠습니다. 방위에는 동서남북이 있고 지도에서 방위표로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의 손을 들어 방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린 방위표가 이 모양이 맞나요? 이번에는 방위표의 방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동, 서, 남, 북. 그려진 방위표가 맞습니까? 이 방위표는 틀린 방위표입니다. 방위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무엇이 틀렸는지 말해보세요. 방위표의 남쪽과 서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위표가 완성되었나요? 방위와 방위표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방위표의 동, 서, 남, 북의 친구들이 다녀갈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녀간 방위의 위치를 기억하여 순서대로 말하면 됩니다. 문제 하나를 함께 풀어봅시다. 동, 서, 남, 북을 순서대로 기억하여 소리가 나면 동서남북을 말하고 답과 비교해 봅니다. 확인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동북, 서남 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서, 남, 북, 동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잘 맞추고 있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동, 북, 동, 남, 서입니다. 확인합니다. 기습적으로 5친구가 다녀갔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남, 동, 북, 동, 서, 남 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지요?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방위와 방위표를 잘 보고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문제의 정답은 북, 남, 북, 남, 동, 서, 동 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종 단계입니다. 잘 보고 기억하여 맞춰보세요.
매우 많은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모두 잘 기억할 수 있나요? 마지막 문제인 만큼 한 번 더 빠르게 보여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북, 서, 남, 북, 남, 동, 남, 동, 서, 남 이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방위와 방위표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에 있는 기호와 법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와 법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호와 법례의 의미를 알아본 후 지도에서 법례를 읽고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배운 공책에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호와 법례의 필요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서 21쪽입니다. 교과서의 다음 지도를 보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대전천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지도의 오른쪽 위에 물길이 한 줄기 보입니다. 이 물길이 아마 대전천인 것 같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봅시다. 찾을 수 있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운동장처럼 보이는 공간이 여기 세 곳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정말 학교가 맞는지 그중 어느 것이 대전여자중학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대전중부경찰서를 찾아봅시다. 찾을 수 있나요? 병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글자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대전천을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이전 지도에서 우리가 대전천이라고 예상했던 물길을 이 지도에서는 대전천임을 글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지도에 표시된 글자를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곳에 대전여자중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찾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친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전중부경찰서를 찾아봅시다. 찾았나요? 이곳에 대전중부경찰서 글자가 보입니다. 이제 병원을 찾아봅시다. 병원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 5곳의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느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지도의 모든 정보를 글자로 나타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네, 지도의 글자가 너무 빼곡하게 있어서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교과서 22쪽을 읽어봅시다. 지역의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모든 정보를 글자로만 표시하면 지도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땅이나 건물의 모습을 지도에 나타낼 때에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럼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지도를 보겠습니다. 대전천을 찾아보세요. 물길과 대전천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보세요. 지도 가운데 바로 확인할 수 있지요. 대전중부경찰서를 찾아봅시다.
바로 찾았습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봅시다. 이 지도에서는 세 곳의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의 정보를 찾으며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도에서 약속된 기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나요? 이제 지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법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입니다. 기호는 학교, 우체국, 병원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기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호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네, 이 기호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비행기 모양으로 미루어 보아 공항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호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태양과 닮은 듯하고 번쩍번쩍 빛을 내는 모양의 이 기호는 바로 등대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추측해 보세요. 이것은 곡식들이 자라는 모양을 본따 만든 논의 기호입니다. 기호는 이와 같이 실제 모양을 본떠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산, 병원, 온천 등이 있습니다. 모양을 본뜨기가 어려워 약속에 따라 간단하게 만든 기호도 있습니다. 어떤 기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호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특별시광역시의 시청 또는 각도의 도청 기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약속한 기호일까요?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우체국을 나타내지요. 이 기호는 공장으로 약속한 기호입니다. 우체국 기호와 같은 것은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되고 홍보가 되어 있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실제 모습을 본뜨지 않고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기호에는 이외에도 소방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활용한다면 지도를 표현하기도 읽기도 편리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각 지역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부터 은행, 항구, 염전 등의 기호까지 수많은 기호를 우리는 일일이 기억하고 외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도마다 쓰이는 기호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나타낸 세 장의 지도에서 같은 학교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살펴보면 이처럼 기호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처의 빵집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호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모든 기호를 외울 수 없고 지도마다 쓰이는 기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례를 활용합니다. 법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냅니다. 법례를 활용해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호와 법례를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 지도에서 법례를 읽고 기호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의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법례가 보이나요? 하천을 확인하고 지도에서 하천을 찾아봅니다. 병원의 기호도 법례에서 확인하여 지도에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도로, 큰 길 또한 법례를 읽고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경찰서도 법례에서 기호를 확인하고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도로 역시 법례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고 싶을 때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청구청의 기호를 법례에서 읽고 지도를 보니 대전 중구청은 이곳에 있군요. 은행에 갈 일이 있다면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편지나 등기를 붙일 필요가 있다면 대전 선화동 우체국을 찾아갈 수 있겠네요. 사람들의 주거 지역인
주민 아파트는 지도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학교는 대전 여자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과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례와 기호에 대해 알아보고 범례와 기호를 활용하여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과서 23쪽을 봐주세요. 먼저 지도에서 학교는 모두 몇 곳이 있는지 찾아 1번 문제 옆에 써봅시다. 두 번째로 지도에서 병원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이제 지도에서 우체국을 찾아 세모표를 해봅시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정리 후 재생해도 좋습니다. 교과서 23쪽의 풀이는 다음 사회 시간을 시작하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배운 공책에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공책에는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기호는 학교, 우체국, 병원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범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냅니다. 범례를 활용해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23쪽을 완성하여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의 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